자원관리 능력의 이제 세 번째 하위 능력인 물적 자원관리 능력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교재 이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교재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물적 자원관리 능력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사실 근데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고 안 풀고의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실제 어차피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분류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 기출 유형에서 82페이지에 있는 1번, 2번에 연결된 문제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마트에서는 판매를 위해 A에서 E사의 로봇 청소기 성능을 비교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A부터 E까지 이제 로봇 청소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목별로 이제 별, 그다음에 별 2개, 별 3개. 이걸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별 3개가 좋아 보이는데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써 있죠. 별 3개면 매우 우수, 별 2개면 우수, 별이 1개면 보통이다.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 X죠. 요거는 이제 우수, 양호, 나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거법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이제 A부터 E까지 이제 주어져 있잖아요. 물건도 이제 5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해당되는 제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해당이 되지 않는 제품들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푸시는 게 좀 더 빠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처음에 무게가 3.5kg 이하인 제품.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 건 좀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비교도 좀 쉽고 정확하게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먼지통 크기가 큰 것, 이런 네 번째 조건 같은 건 어차피 상호 비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조건이 나온다면, 자, 확정적, 또 절대적이라는 표현도 되고 확정적이라는 표현도 되겠죠. 딱 이렇게 확정적인 조건, 자, 확정적인 조건도 괜찮습니다. 확정적 조건, 이 내용들을 이제 먼저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럼 먼저 무게가 3.5kg 이하인 제품이라고 했으니까 3.5가 넘는 이렇게 4.4가 되는 이제 B를 소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층 구조집이라고 나왔죠. 그럼 복층 구조집이라는 건 어떤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상상에 이제 맡기시는 것보단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아, 2층에도 이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추락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추락을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지금 보면 우수, 양호, 나쁨인데 뭐 양호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4개나 우수한 제품이 있죠. 그러니까 A사를 지워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펫이 깔린 집인데 요거는 이제 항목을 보니까 여기 마루바닥하고 카펫에 따라 성능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A하고 B는 지워졌기 때문에 C, D, E에서 이제 D가 이제 카펫에서 나쁘니까 우리 일단 E사가 유력하긴 합니다. E사가 3개니까 유력하긴 한데 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읽어보는 것도 괜찮죠. 뒤에 보니까 먼지통 크기, 자, 먼지통 크기가 이제 큰 거를 선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지통 크기도 한번 보죠. 먼지통을 보니까 자, 0.5로 이제 현재 0.44보다 가장 크네요. 그 다음에 아기가 있는 집으로 소음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소음을 보니까 여기도 우수하게 돼 있죠. 그래서 E사의 제품이 이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확인 차원에서 한번 한 거고, 자, 여러분들도 시간이 이제 급하지 않다면 확인하시는 게 정답률을 좀 더 확실하게 다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면 지금 위에 카펫이 깔린 집에서 벌써 이제 선택을 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해당 사항에서 벗어나는 걸 먼저 이제 소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표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들어선 빌딩에서 로봇 청소기 주문이 이제 들어온 거죠. 로봇 청소기 들어왔는데 주문서에 맞는 로봇 청소기를 추천했을 때 입금해야 하는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거 읽으실 때 당연히 선택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금액의 범위를 보시는 거죠. 자, 금액을 보시면 850, 890, 925랑 1100이랑 1600 정도의 숫자들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위에랑 똑같으니까,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12층짜리 K빌딩 내에 회사들이 입주하게 되어 1층에 3개씩, 그러니까 딱 나왔네요. 자, 12층짜리인데 1층에 3개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청소기는 36개가 됩니다. 자, 36개가 되는데 조용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소음이 적어야 하며, 자, 무게가 3.5kg 이하. 정확하게 또 나왔죠. 무게는 3.5kg 이하의 다소 가벼운 청소기였으면 한다. 그 다음에 청소 도우미분들이 많지 않아 먼지통을 자주 비울 수 없으니 0.45리터 이상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좀 절대적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거가 쉽죠. 무게가 3.5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무게가 3.5를 넘는 우선 B, 자, B사는 우선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어도 0.45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먼지통 크기에서도 보시면 0.4사하고 0.17이니까 두 개가 소거가 됩니다. 그럼 결국 남는 건 A사하고 E사가 되겠죠. 자, 물론 이제 뭐 별도 관리 없이 자율주행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율주행까지 뭐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까지 보시면 여기 2개고 여기도 2개니까 결국 둘 다 우열을 가리긴 어렵죠. 이렇게 해서 이제 A하고 E까지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절대 조건이 있죠. 돈이죠, 돈. 구입 예산이 최대 얼마냐면 1,700만 원입니다. 자, 최대 1,700만 원입니다. 적당한 모델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36개인데 얘는 지금 1,70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의 영역으로 넘어왔죠. 자, 계산은 언제나 필요한 만큼만 간결하게 하는 걸 습관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럼 먼저 우리가 사야 되는 금액을 보니까 A사는 24만 9천 원이고 B사는 53만 8,89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53 당연히 틀려 보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계산을 되는 게, 자, 36에다가 우리 50만 곱해도 5, 3, 15, 5, 6에 30이니까 1,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웃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지울 때 여기다 어느 정도 50만 원을 비교해 봐도 얘는 50만 원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더 작은 50을 곱해도 이거보다 크니까 이제 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24만 9천 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24만 9천 원 곱하기 36을 하시는 건데, 자, 이런 계산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택지가 있으니까 근사값을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24만 9천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적당히 생각하시면 2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자, 여러분들 25만 원이랑 36을 곱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5만 원이지만 얘도 어차피 25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0.25가 얼마가 되죠? 4분의 1이 되잖아요. 4분의 1. 그러니까 36에 4분의 1이 나오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9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사로. 자, 근사로 얼마가 되냐면 36이라는 숫자만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900만 원이라고 쓰면 선택지 보시면 그거보다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2번 896만 4천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하시는 방법은, 자, 요거 25라고 생각해서 900만 원 만들었으면 우리 1000이 빠졌죠. 그러니까 36을 한번 여기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 선택지에 지금 나와 있는 답, 여기서 이제 6만 4천 원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896만 4천 원이라는 걸 정확하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이런 계산은 이제 뭐 수리 능력이나 이런 데서 실력 향상을 위해서 자꾸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뭐 돈을 구하는 이런 순간에서 선택지 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다면 굳이 계산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사실은 안 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셔야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자마자 여기에서 2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보다는. 자, 이렇게 해서 대표 문제를 좀 하나 풀어봤고, 뒤에 가서 이제 실전 문제 중에, 자, 이번에는 386페이지에 있는 6번, 7번에 걸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이제 교재를 넘길 테니 여러분들도 넘겨주세요. 자, 386페이지에 있죠. 자, 다음은 K회사의 공용 차량 관리 규정 중 교체 기준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 기준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데,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슨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상황이 지금 6번하고 7번이 두 개가 다 걸쳐 있을 땐 여러분들이 이 앞에 기준을 한번
쭉 읽으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메모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두 문제에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2배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문항수로 계산한다면. 근데 이제 한 문제에 이렇게 돼 있을 땐 바로 읽으면서 체크하는 게 시간을 더 줄이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두 문제니까 제가 위에서 한번 조건을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차량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사장 이상의 승인을 받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최대 운행 연한, 두 개가 나오네요. 최대 운행 연한입니다. 그 다음에 최단 주행거리. 근데 여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경과 하고기 때문에 and죠, and. 그러니까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7년 이상을 타야 됩니다. 자, 여기 좀 잘 보이게 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7년 이상 조건이 우선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12만 킬로미터 이상을 달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초 등록할 날로부터 10년이 경과입니다. 10년 경과. 근데 중요한 건 이 둘은 뭐가 됩니까? and가 아니죠. 또는이죠. 왜냐하면 차량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1, 2번에 다 해당될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해서 자, 요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특별한 예외가 되는 거죠. 자,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 그러니까 아예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3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단 운행 여행의 3분의 1을 경과, 즉 이 7년의 조건이 있는데 그거에 3분의 2를 경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면 뭐 3분의 14인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계산하실 땐 뭐 3분의 2니까 대략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 이제 뭐 2년 생각하면 4년하고 한 4.6년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2.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12만 킬로도 3분의 2니까 8만 정도 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조건이에요. 앞에는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최소한 이 정도 기간을 경과한 차량 중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부사장 이상이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그냥 말 한마디면 된다는 거죠. 누구 이상? 부사장 이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게 이런 겁니다. 2018년 8월 30일. 즉 기준점이 되는 건데 문제 저 위에 조그맣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문제 읽는 중에 이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라면서 저걸 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 A 직원부터 봅시다. 제 차량 등록 일자는 2010년 3월 5일이다 했죠.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기준으로 따져보시면 당연히 기간이 넘는 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주행거리도 13만이니까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위에 거를 이제 가능한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우리 이제 A 직원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우선 넘어가고, 자, 두 번째 B 직원을 봅시다. 자, 이번에 예기치 못한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부사장님께서 끝났죠. 부사장님께서 했으면 아까 한마디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직원을 한번 보죠. 자, 지난달에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K5 차량으로 구입가는 2,300만 원이요. 수리비가 750만 원이다. 바로 어떤 항목이죠? 자, 요 항목이죠.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걸 계산하실 때 2,300의 3분의 1을 구하면 어렵잖아요. 당연히 저기 수리비. 자, 수리비가 750이니까 750에 3을 곱하면 37에 21에 355니까 2,25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더 크니까 3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3번 C 직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D 직원을 봅시다. 제 차량 등록 일자는 2012년 3월 21일이며 주행거리는 9만 킬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대충 생각하셔야죠. 바로 이제 어떤 거겠어요? 요 2번, 두 번째 2번을 이제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2년에서 2018년이니까 대략 6년 정도 갔으니까 3분의 2는 만족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아까 이제
12의 3분의 2도 만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낡아 더 이상 운행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럼 가능하다고 그랬죠. 여기 두 번째 보면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 직원을 보면 안녕하세요. 제 차량은 2005년 5월 13일이기 때문에 10년을 초과를 했죠. 2018년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에 보시면 단 1항에서의 부사장 이상의 승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뭐냐면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문제가 이제 의사결정까지 해야 되니까 그걸 제외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으면 좀 쉬운데, 자, 그대로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연결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먼저 정리하자고 했죠. 왜냐면 그게 정리된 거로 6번도 풀었고 이제 7번도 또 푸는 거잖아요. 바로 뭐냐면 문제 보자마자 등록일이 2010년입니다. 그러면 2018년이니까 요거 이제 그 첫 번째 조건, 7년 조건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1만 9,200이니까 딱 느낌이 나오죠. 12만까지 얼마가 모자라냐면 800km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800km가 모자란다. 이걸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두시면. 그럼 이제 표 2를 보면 이제 D과장의 스케줄이 해가지고 9월 이제 여기 왕복 300, 그 다음에 왕복 120, 왕복 10이니까 이제 세 가지 이제 지점이 나오는 거죠. 부산, 천안, 서초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뭐 선택지를 보셔도 순서대로 돼 있지만 그냥 앞에서부터 구해주는 게 제일 나아요. 그냥 쉬우니까 9월 1일 부산을 갔다 오면 300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9월 6일 서초죠. 서초는 10이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 다시 300인데 뭐 600 얼마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천안을 갔다 오면 120인데 절대 800은 아직 안 되죠. 그러면 여기를 넣으면 이제 800은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당연히 800은 넘으니까 바로 15일, 9월 15일에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원관리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다면 계산이 좀 더 이제 할 게 많고 복잡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것처럼 차근차근하게 주어진 조건들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찾아서 적용하는 연습만으로 많은 문제들이 풀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정답률이 좀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